자, 봅시다. 이제 구성요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통해서 드러납니까?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물론 한 개인만으로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내적 자와 외적 자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통 그 갈등이 내적 자와 외적 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뭐죠? 시험 볼 때 3번인가? 4번인가? 아 뭐지? 이게 벌써 갈등이에요. 생각을 몇 번? 2번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갈등의 유형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한 개인의 내면에서의 갈등입니다. 보통 이거 뭐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생각 몇 가지 이상 하면 된다? 2가지. 다른 생각을 2번 하게 되면 전부 다가 내적 자와의 갈등입니다. 시험 치울 때 3번인가 4번인가 몇 번 생각했어요 지금? 3번인가 4번인가 몇 개 생각했어요? 다른 거? 2개. 그러면 갈등이에요. 그러면 이 갈등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갈등이라는 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에이, 갈등이라고 다 부정이 아니에요. 나 이럴 줄 알았어. 부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가서 갈등 안 해요? 뭐부터 먹을까? 이렇게 안 해요? 아, 다 먹으니까 갈등 안 해? 그건 돼지죠. 뭐부터 회부터 먹을까? 과일부터 먹진 않지. 뭐 불고기부터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회부터 먹을까? 초밥부터 먹을까? 불고기부터 먹을까? 뭐부터 먹지? 몇 개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체가 갈등이란 얘기예요. 행복한 갈등이긴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김만중의 구우몽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성진이가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들리고 얼굴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자, 여기서도 가로쳐 볼까요? 남자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그럼 학문 정진하자는 얘기죠. 자라서는 요승 같은 임금을 섬겨 나아가면 백만대군을 거느려 척진을 횡행하고 들어서는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에는 아리따운 미색을 희롱하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대에 전하며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그럼 여기까지는 나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겠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좋은 생각이야, 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그런데 슬프다 세모칠까요? 갑자기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앞에는 성공에 기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갑자기 슬프다 하니까 생각 몇 가지? 2가지.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근데 이런 걸 이해 못하니까 어디요? 같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도 운수 좋은 날도 한번 볼까요? 운수 좋은 날?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그걸 아니라 두 번째 개인과 개인의 갈등 운수 좋은 날이 왜 나와? 염성성의 3대를 보면서 눈은 3대를 보는데 머릿속은 운수 좋은 날.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자, 두 번째 개인과 개인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갈등 유형이죠. 등장인물이 갈등, 즉 등장인물 간의 밑줄, 성격이 대립하며 일어나는 갈등, 성격이 대립 밑줄치시고요. 자, 성격이 대립이니까 생각이 이것도 뭐가 돼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갈등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갈등이라고 항상 부정적으로만 다루진 않습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럼 아버님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겠죠. 아버님께서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자, 밑줄칠까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까지만 밑줄쳐보세요. 그럼 이미 갈등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같은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다? 다른 생각이다니까 누구와 갈등? 아버지와 갈등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만 찾으면 돼요, 이제. 뭐 때문에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세상에 좀 할 일이 많습니까?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그 외에 지금 조선어, 자전 편찬까지 밑줄치면 교육사업, 도서관사업, 그 외에 지금 발음이 안 돼. 조선어, 뭐 자전 편찬까지 밑줄치면 자, 그럼 말하는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교육사업도 하고 도서관사업도 하고 조선어, 자전 편찬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거 긍정 부정?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죠? 각자 할 일이 달라서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볼까요?
상훈이는 아들입니다. 조심도 하려니와 길을 누기어 차근차근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할 말은 다 하겠다는 듯이 말을 이어 나가려니까 또 벼락이 내린다. 듣기 싫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사업 듣고 싶지 않다니까 갈등 맞춰 분명히. 누가 내게 그따위 설교를 듣자든 어서 가거라. 하여간 말씀입니다. 지난 일은 어쨌든 지금 이 판에 벼랑간 치산이란 게 당한 일입니까? 치산 동그라미. 이거 누가 하고 싶은 일? 치산이 뭔지 몰라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뜻이니까 치산은 누가 하고 싶은 일?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치산하고 싶은 거고 아들은 교육사업 또는 무슨 사업, 도서관 사업, 자전 편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치산은 뭐냐면 집안 살리는 일이에요. 치산만 한데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원을 짓고 유생을 몰아다 놓으시렵니까? 돈도 돈이거니와 지금 시대에 땅한 일입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 하는 거죠? 저 뭐 하는 거예요? 치산을 하면서 서원도 짓고 유생도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대에 보면 이 아버지는 윤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을 우선시하고 벼슬을 중요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직원이랑 벼슬도 산 거예요. 원래 윤두껍인데. 세 번째 개인과 누구? 사회의 갈등입니다. 이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아서는 겁니까? 사회가 막아서는 겁니다. 됐죠? 그럼 사회가 긍정적 사회일까요? 부정적 사회일까요? 부정적 사회에서 개인이 그것을 뭐하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인데 조심해야 될 거는 사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다라고 소설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과 사회적 관습 밑줄 치시고요. 등장인물과 사회적 관습 밑줄 치고 대립에 이어나는 갈등으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개인과 대립되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을 통해 밑줄.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을 통해 밑줄. 갈등 관계를 보여준다. 자, 인쇄소와 책장사가 채만식의 레드메이드 인생입니다. 여러분, 레드메이드 인생에서 레드메이드가 뭐죠? 레드메이드, 기성복. 기성복이 몸에서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죠. 모든 이런 제목은 누구로? 인간의 삶으로 치워내야 돼요. 그러면 인간도 뭐가 되고 있습니까? 뭔가가 막 찍혀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회로. 누가 찍혀 나왔냐를 찾으시면 돼요. 볼까요? 인쇄소와 책장사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하였다. 연애 결혼에 목사님이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는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 5것을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아, 요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썼다 해본 적 있어요? 썼다? 그 트럼프 가지고 같은 숫자 맞추는 거. 숫자 맞추면 땡이라 그래서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땡이 안 나오면 가보라고 해서 9를 맞추는 겁니다. 숫자 9. 그 다음 좋은 건 8. 그 다음 좋은 건 7. 그 다음 좋은 건 6. 제일 안 좋은 건 0. 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리하여 부르주아는 뭘 잡았어요? 가보를 잡았으니까 아주 좋은 걸 잡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일부 지식인은 뭘 잡았습니까? 5끝. 그러니까 정말 지식인 잘해봐야 얼마 정도 중간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누구? 노동자와 농민은 뭐? 무대니까 이게 0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개판 열심히 일해봐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조선의 문화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나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을지언정 덜어주지는 아니었다. 그들은 배 주고 속 얻은 셈이다. 남 좋은 일만 했다 이거예요. 인텔리 세모 치시고요. 인텔리가 뭡니까?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텔리예요. 인텔리가 뭡니까? 지식이니까 누가? 국가가 인텔리를 만들어 놓고 막 뽑아낸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취직이 안 되죠. 이제부터 보세요.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에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 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1000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뱀을 본 적 없는 이들 인텔리. 그러니까 좋은 걸 잡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르주아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느니 그들은 결국 꾀임을 받아 꾀임을 받아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그러면 누가 꾀였을까요? 인텔리가 되라고? 국가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랐는데 누가 흔들고 있어요? 국가가. 왜? 일자리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에요. 좀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대학 안 나면 안 되는 시대로 만들어 놓고 대학을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서 취직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나왔어요? 공무원 시장으로 나왔잖아. 근데 공무원도 많이 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흔드는 거야. 나 내려와. 백수야. 내려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인텔리입니다. 어떤 인텔리? 기술 없는 인텔리. 갑시다. 인텔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이다.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 들어갔다가도 도로 나오는 것이 99%다. 달아 나오는 것이 99. 왜? 돈을 못 버니까. 그 나머지는 어깨가 축 처지 무직 인텔리요.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밑줄 쳐볼까요? 초상집에 주인 없는 개들이다. 이게 뭘까요? 초상집에 주인 없는 개들이 뭘까요?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뭐 못 쳐? 밥을 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주인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인텔리가 이제 뭐가 없어요.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레드메이드 인생이다. 기성품 인생이다. 이겁니다. 그럼 사회가 누구를 만들어 놓고 지식인을 만들어 놓고 지식인이 일할 뭐를 만들어 주지 않은 거예요? 직장을 만들어 주지 않은 거죠. 그럼 개인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사회는 안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사회와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 갈등이 좀 어렵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개인과 자연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자연의 갈등에서 인물은 자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자연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이 아니고서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볼까요? 등장인물과 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자연과의 갈등입니다. 오상원의 유해죠. 연이어 눈보라,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 무릎까지 덮이는 눈 속을 헤매다 방향을 잃은 그들은 밑줄 칠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뭘 찾고 싶은 사람? 방향을 찾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누가 막아버렸어요? 눈보라가 막아버린 거예요. 악정고트 끝에 산 밑을 더듬어 내려와서 가까운 그 어느 마을로 파고 들어갔다. 텅 빈 마을 집집마다 산이 흩어진 채 눈 속에 호저지 파묻혀 있다. 저기 들어온 흔적도 지나간 흔적도 없다. 뒤였다. 소대원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먹을 것을 샅샅이 뒤졌다. 아무것도 없다. 겨우 얼어빠진 감자 한 자루뿐. 이빨에 서걱서걱 얼음이 마주치는 감자 알맹이를 씹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길을 잃게 한 것도 눈이었죠. 근데 먹을 거 없게 만든 건 뭡니까? 계절이라는 뭐가 되는 거죠? 자연 환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길 수 없어요. 갑자기 뭐 음식을 심고 그거를 뭐 수확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모두 기운에 지쳐 쓰러졌다. 7시 일시에 피곤함과 허기가 납덩어리처럼 내린다. 발가락마다 얼음이 박혔다. 눈보라는 더욱 세차게 몰아치고 밤이 다가왔다. 산속의 밤은 급히 내린다. 선이마사만이 피로를 씹어가며 문지방에 기대어 앉았다. 이들이 이렇게 힘든 게 다 뭐 때문입니까? 눈보라라는 자연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갈등입니다. 자기는 편하고 싶은데 얘들을 뭐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방해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제일 먼저 갈등을 벌이게 한 게 뭐예요? 잠이겠지 일단. 그 다음 일어나서 밖에 나오는 순간 추위라는 뭡니까? 자연이죠. 어느 때나 나 추위, 이놈의 추위 자식이 덤벼봐 하면서 막 옷 훌훌 쓰면서 자, 나 반팔이야 이렇게 왔어요? 죽어요. 나 그럴 땐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더 껴입고 오죠. 나는 막 목도리 하고 차에서 히터 틀고 히터를 잘 안 트는데 추우니까 오늘은 틀어야 돼 막 이러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깁니다. 내년 한 4월 되면 우리가 이겨요. 추위를. 기다립시다. 추위 이놈. 인간과 운명의 갈등입니다. 인간과 운명의 갈등에서는 운명을 극복하기도 하고 운명에 순응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역마입니다. 여러분, 역마가 뭐죠? 이미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떠돌아다니는 걸 역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마살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 떠돌아다니는 걸 역마살이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이거를 역마에서 이 인물 관계는 좀 합시다. 역마 읽어봤어요? 여기가 남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박물장수가 있습니다.
떠돌이 장수. 떠돌이 장수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 성기라는 주인공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인 할머니 어머니는 여기서 뭘 하냐면 어느 마을에서 주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식당 주인이죠. 떠돌이 장수가 이날 여기서 딱 하룻밤을 자요. 할머니와 썸이 있었어. 그날 딱 하루 잠잤는데 그래서 나온 애가 누굽니까? 옥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딸이 나온 거죠. 근데 옥화가 이 집을 물려받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야. 또 식당 주인이 된 거예요. 이대째 맛있는 집 이런 식으로 20년 전통의 순댓국집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어느 날 스님이 한 명 와요. 떠돌이 승이 딱 하룻밤 옥화와 썸을 탑니다. 그래서 나온 자식이 누굽니까? 성기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은 운명적으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역마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라는 남자가 왔다니까 옥화라는 엄마가 성기에 뭘 없애려고 역마를 없애려고 뭐 법당도 보내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쁜 애 하나를 놓고 가. 개연이야. 근데 딱 보니까 이쁘장하게 생겼거든. 이쁘장하게 생기고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옥화는 딱 보니까 개연이가 마음에 들고 성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이 둘을 뭐 해주려고 연결해 주려고. 근데 다행인 건 둘이 또 좋아해. 그래서 하면서 뭐 막 좋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딱 귀를 보니까 뭐가 보여. 내 동생이네. 한 방에 알아버리죠. 처음부터 몰랐다가. 근데 그때 잠깐 왔던 그 노친네가 자기 아버지인 거죠. 왜? 옥화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돼요 지금? 결혼하면 이모랑 결혼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기는 옆판을 들고 다시 떠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자는 지속적으로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역마살을 타고나고 역마살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소설이 바로 역마입니다. 자,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사실 이 절은 뭡니까? 성기에 뭘 없애려고 역마를 없애고 고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공부를 빙자해서. 그 다음엔 손윗 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 하여 왔지만 이주마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그 겨물치게 희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실증이 났다. 당초부터 미추씨가 어디로 헐헐 가보거나 싶던 것이 소망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습니까? 역마를 갖고 있는 거죠. 이었으나 그러나 어디로 가든지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도 뭐 성기가 역마가 있으니까. 서방이 있나 일가 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을 믿고 사는 인연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어머니의 넋두리에는 이제 귀 못이 박힐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10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지를 시켰으니 이젠 역마살도 거짐 다 풀려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늦추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그러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당사주라면 다시는 더 사족을 못 쓰던 할머니는 성기가 3살 났을 때 보인 그 사주에 시천력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하였는지 모른다. 자, 운명의 갈등은 잘 드러나지 않죠 여기서는. 근데 뭐는 나타났습니까? 아까 중간에 어디로 떠나보고 싶어 하는 거는 역마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 하는 겁니까? 반대해서 지금 운명을 뭐 하는 겁니까?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운명대로 삽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갈등과 사건의 전개입니다. 갈등과 사건의 전개. 첫 번째 갈등의 전개 영상, 갈등의 제시, 심화, 해소. 아까 이미 얘기했죠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거는 뭐만 다르면 시작이 된다? 생각만 다르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갈등이 시작됐어요.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 배고파. 생각해요 안 해요? 밥 먹고 싶다 생각해요 안 해요? 지금은 안 해요? 아까 들었어? 지금은 안 해?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할까요? 뭐 퇴근하고 싶어. 이게 지도 빨리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 근데 갈등 표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갑자기 빨리 끝내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성질 나 안 나 내가? 나. 아니 진도를 해야지. 아, 배고파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뭐가 되는 겁니까? 표출되죠. 심화되죠. 근데 계속하면 고조가 되죠.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죠.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제시, 갈등의 심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생각해보니까 니네도 배고프겠다. 오늘 조금 일찍, 날도 추운데 좀 일찍 끝냈으면 되는데 그래? 그럼 오늘 한 15분만 일찍 끝낼까? 그럼 갈등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해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의 제시, 홍길동전에서 갈등의 제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가 갈등의 제시일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길동이 점점 자라 8세가 되매 총명이 과인하여 하나를 들으며 백을 통하니 홍판서가 더욱 사랑하나 밑줄 근본이 천생이라 태생이 천하다 이거죠. 이게 갈등입니다. 똑똑하지만 근본이 뭐라서 똑똑하면은 양반 홍판서니까 양반으로 입신양면 해야 되는데 태생이 뭐라서 천생이라서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갈등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이 심화 봅시다. 갈등이 심화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막 싸워야 돼요. 짠소리 마. 가르쳐 볼까요? 짠소리 마라. 어린 게 무얼 한다고 주착 없이 할 소리 못할 소리 무람 없이 즉 버릇 없이 부치는 듣기에도 싫었지만 아비된 성검 즉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다. 가르쳐 볼까요? 그러면 일단 뭐 하겠습니까? 지금 생각이 달아서 싸우고 있는 거죠. 덕기는 잠자코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이 난 김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말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어쨌든 그 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까지야 무슨 죄로 희생이 됩니까? 제가 감히 아버님의 자잘못을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뒤치다거리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더러 무슨 뒷갈망을 하라는 말이냐?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야. 계속 지금 말만 하면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하고 붙이는 소리를 한층 더 버럭 지른다. 그것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그저께 저녁에 가보고 왔습니다만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안 할 말씀으로 아버지께서는 책임을 못 피하시려고 허물을 저편에 들쑤시고 발을 빼려고 그렇게 모함을 잡으신 것을 설마 아니시겠지요? 이렇게 싸우면 결국 부자지간에 정 끊죠. 이 소설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윤직원은 몇 살? 어린 여자애를 첩으로 들이죠. 손주와 손주 뻘되는 여자애를 첩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그 첩을 이뻐하면서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잘 안 사줘요. 그런데 지금 상훈이가 아버지의 이걸 지금 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상훈이도 웃긴 놈이에요. 상훈이는 친구의 딸을 또 범하는 놈이죠. 그러니까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웃긴 놈들입니다. 갈등의 해소. 갈등의 해소 보면 여러분 그 화랑의 후예가 나죠. 갈등의 해소 찾아보실까요? 어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갈등은 어디고 해소는 어딜까요? 자, 처음이 갈등이죠. 황호함 육대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들다니 당하긴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 과도한 말씀이요. 인정이요 부정이요? 부정. 그럼 갈등이에요. 그는 분함을 누르느라고 목소리 강한 굴곡이 울렸고 낮에는 비통한 온의 경련이 일어났다. 내일이라도 그럼 어린 규수 골라 혼인하시지요 하고 숙모도 무안에서 일어났다. 숙부님도 닦겠던지. 자 보세요. 괄호 쳐볼까요? 일제 염려 마루 농담했수. 그럼 일제대구야. 한번 타문에 출가했던 사람과 혼인을 하다니 될 말이유. 내가 어디 황후함을 모르고 황희 땅을 모르. 한즉 그때야 그도 하면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해소는 뭡니까? 농담이라고 한 말. 출가했던 사람과 결혼은 없었던 일. 결혼을 주선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합시다 하니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결혼 주선자가 해온 여자가 어떤 여자다?
그렇죠. 돌싱이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돌아온 여자였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농담이었다 하니까 없었던 일로 만드니까 해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게 큰 문제였지만 요즘에는 큰 문제 아니라면서요. 돌싱이. 만약에 괜찮은 사람인데 돌싱이면 어때요? 할까요? 괜찮은 사람인데 돌싱 안 할까요? 아 정말? 할 것 같아? 근데 크게 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때요? 할까요? 애 딸렸어. 돌싱이 아니고 그냥 돌아만 왔어.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아니 애만 있어 애만. 애 셋. 하겠다 그러면 또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없어. 이제 딱 애만 셋이 있어. 셋이요? 셋. 또 늘었잖아요, 그지? 아니 아까 셋은 계속 얘기했는데 애 셋. 잘 모르겠는데. 근데 참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 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솔로라고.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똑같은 입장에서. 아 솔로라면 내가 좋은 사람이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글쓰인데 애가 셋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빚이 있어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데 나를 어떻게 만나니? 눈이 쟤는 기승전결이 없어. 눈이 안 보이는데. 근데 좋으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어릴 때 우리 애들 일부러 그런 유치원을 찾아가서 했는데 뭐냐면은 그 장애인 그런 시설과 관련된 유치원들 있잖아. 그런데 일부러 애를 데려가서 거기에다가 유치원을 다니게 했었거든. 왜냐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야 편견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진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친구 개념 그렇게 하려고 일부러 찾다 보니까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찾다 보니까 거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길래 저기를 가자 차라리. 그러니까 편견이 굉장히 무섭다 보니까 어릴 때 저런 애들이랑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인간으로 하나의 친구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보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별로 없어. 그냥 똑같이 바라봐. 그러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게 뭐 많고 뭐 애가 몇 명 딸리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나? 근데 자기가 안 좋으면 뭐 부자라도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뻐도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이 가지만 주변 시선이 또 문제인 거지. 주변 시선이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편견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돌싱이면 어떻고 뭐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좀 바뀌는 게 돌싱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괜찮은 거 아직도 그래도 편견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불리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똑같은데. 근데 대부분 보면 남자들이 잘못이 대부분 많아. 내가 와서 이렇게 헤어질 때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좀 잘못이 많아. 여자보다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 자 갑시다. 갈등 해소까지 됐고요. 사건과 사건의 관계입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사건과 사건의 관계에서 첫 번째 현대소설의 암시와 복선 별표 치시고요. 암시와 복선 별표입니다. 자 볼까요? 암시부터 봅시다. 이야기 밑줄 칠까요? 이야기의 줄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독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표현 밑줄. 이야기의 줄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독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표현 밑줄 치시고요. 다시 제시된 장면만으로 사건의 전개 방향을 짐작 밑줄 치시고요. 복선도 미리 하고 갑시다. 복선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위해 밑줄. 뒤에 나올 사건에 대한 원인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 밑줄. 사건의 전개 양상을 살펴 확인 밑줄. 그러면 이거 이론적으로 나올 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암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인과관계가 없어도 되지만 뭐는 복선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지선다에 보면은 암시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 이거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죠. 분명히 여자애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주의다 보니까 남성은 항상 잘 살아요. 웬만해서는. 여자가 가난하죠. 성격은 더럽게 좋아요. 얼굴은 예뻐.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연히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우연히 만난 사람이 대기업 회장 아들이야. 대부분 실장이죠, 요즘에. 옛날에 사장인데 요즘에 실장, 팀장이죠. 안 그래요? 아니면 본부장. 만나.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딱 만날 때 어떻습니까? 딱 만나면 남자가 굉장히 재수없지. 뭐야?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여러 번 만나죠. 그러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남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정략적 결혼 대상자가 있죠, 항상. 다른 기업의 회장 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의 딸이라든가 잘 사는 집 딸이라든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자에게 어느 날 등장하죠, 갑자기. 등장해서 뭡니까? 뺨을 딱 때립니다. 나쁜 년 이러죠. 그럼 처음에 한 대 맞아요. 또 가다가 다음에 또 여러 일이 벌어지고 또 때리려고 딱 보면 딱 때리면 손을 딱 잡고 똑바로 하자 이러죠. 그때 누가 등장해요? 어머님이 이때 등장합니다. 어머님이랑 어디에 와요? 커피숍 같은 데 이렇게 있죠. 회장님 호텔 이런 데 있는데 보세요. 커피가 있을까요? 물컵이 있을까요? 왜? 그러니까 암시하는 거잖아요. 커피 뿌리면 뒤어. 그러니까 커피 절대 안 시켜. 희한하게도. 뭐만 있어요? 물컵. 이거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뿌려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뿌려 안 뿌려? 뿌려. 물컵이 없으면 안 뿌립니다. 그럼 암시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를 암시해줘. 그러면 그거는 복선이죠. 물컵을 갖다 놨다는 건 뭐 할 거다? 인과관계가죠. 이거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입니다. 그 다음에 지갑에서 뭔가를 꺼내줘. 종이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해? 미국 가. 돈은 내가 넣어뒀어. 어머니 좀 작은데요? 막 이러면서. 됐죠? 이거 못 사겠는데?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이러면서.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암시 부분 뭐가 있을까요? 어느 게 암시일까요? 김천지는 엉엉 우는 소리 내어 온다. 그럼 김천지 동그라미 치고요. 엉엉 소리 내어 오니까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러죠. 부정적인 인물이죠, 지금. 그럼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죠. 다시. 치삼이는 흥이 조금 깨지는 얼굴로 원 이 사람아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에 가세 감 하고 우는 이의 팔을 잡아 당기었다. 치삼이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천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사람만 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이야. 미친 짓 하나 보죠. 나도 아주 먼 내가 알았단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밑줄 어떤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도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밑줄. 그럼 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치삼이와 김첨지의 관계죠. 그럼 치삼이가 뭘 느끼고 있습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안 죽어 때도 그래 그렇을까요?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있게 소리를 질렀으되 그 소리엔 안 죽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작가 개입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어이 이론을 채워서 곱빼기를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밑줄 칠까요?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배경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를 보니까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누군가가 죽을 겁니다. 추적추적 내리니까 안 좋은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럼 배경을 통해서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복선 다시 볼까요?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 하나를 사고 몸짓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해 보이는 게 선뜻 마음이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연주시 그 옆으로 가섰다. 걸어쳐 봅시다.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조동 비탈의 다부진 행랑채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에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이 풀칠하였고 그 동안에 그는 상해의 귀로 익히 밑주실까요? 토막 영어가 조금 진보되었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영어를 해요 못해요? 가난한 놈이 영어가 조금 늘었다 이거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과 관련된 일이 벌어질까요? 영어와 관련된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미국 장교죠. 왜 미국 장교가 나왔을까요? 얘가 누구에게 들러붙어야 되니까 미국 장교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미국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김을 수로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하우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리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 없어 고개를 깨역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자 보세요. 그럼 미국 장교하고 영감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때 누가 나타나? 이 등장인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뭘 깔았습니까? 영어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깐 거예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 누구랑 얘기할까요? 미국 장교랑 이야기를 하고 돈을 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회 좋을시라고 삼복이가 나직히 더티원 하여 주었다. 발음 완전 예술이죠. 획 돌아보았더니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끌어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라지도록 손을 잡고 뒤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했다. 직업이 있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와 같이 일을 한다? 미국 장교와 일을 할 거란 얘기요. 그럼 미국 장교와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뭘 할 수 있어서? 영어. 그래서 앞에 영어를 배우고 조금 늘었다라고 미리 깔아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돼서 누구에게 들러붙었다? 미군 장교에게 들러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고전소설의 우연성과 정기성. 현대소설은 뭘 같습니까, 여러분들?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을 하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전소설은 뭐가 많아? 우연성과 정기적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현대소설은 인과관계를 중시하니까 필연적 관계를 중시하죠. 전설의 고향 본 적 있어요? 전설의 고향은 뭐 계속 우려먹어서 한 번쯤은 봤겠죠. 구미호 이야기 본 적이 있죠. 선비가 어땠습니까? 산길을 가죠. 산길을 이렇게 슉 갑니다. 가면은 뭐합니까? 달이 딱 보이고 달이 환해요? 구름이 싹 끼죠. 무슨 소리야? 우 막 이런 소리 들리죠. 우 하고 선비가 빨리 가야 되는데 막 가고 저기서 사사사삭 슉 소리 나죠. 파닥파닥 소리 나잖아요. 그 여우가 딱 구미호가 덤블레면서 나타나서 쫙 먹으려고 하죠.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조력자가 등장하면 누가 등장해요? 구미호가 구미호를 만나서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싸워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구미호 전쟁도 아니고 갑자기 승이 나타나서 내 인연 요망한 년 그러면 구미호가 아깝다 하면서 도망가잖아. 그 스님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요. 또 고전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어떤 집이 막 울어.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거나 아니면 아들아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그 집에. 주인 계시오면서 스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약을 한번 먹여보시오 하고 먹으면 어디 가버리잖아 그 사람은. 이런 게 뭐죠? 우연성입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어떤 인물이 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기적 요소라는 게 뭐죠? 어떤 걸 정기적 요소랍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 비현실적인 것들을 정기적 요소라 그러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약을 먹였는데 살아났어. 이거 현실적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정기적 요소입니다. 특히 군담 소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 요소가 굉장하죠.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해요? 주인공이 군담 소설이랑은 전쟁 소설에서 뭐 홍길동이라든가 유충렬이라든가 박시부인 같은 사람들이 1대1로 싸우는가요? 갑자기 부채를 팍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를 피고 싹 바람을 몇 번 하니까 모든 병사가 땅에 뭐 발이 얼어붙고 죽어버리죠. 말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유충렬 같은 사람 한 2명만 있으면 남북 통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휴전선 앞에 가가지고 야 더워 하면 다 죽어버리잖아. 트럼프 뭐라고 떠들면은 미국 가가지고 뉴욕 앞에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 뭐라고 씨부리니 이러면 다 죽어버리잖아. 이게 정기적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우연성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 필연성. 정기성의 반대는 뭘까요? 현실성. 현대소설은 그러면 필연성과 현실성을 강조하는 거고 고전소설에서는 우연성과 정기성을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숙향전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우연성과 정기성이 나타나는지. 소전은 곧 의복을 갖추고 시부모님께 나아가 문안드리고 다시 무릎을 꿇어 공께 여쭈오되 소부 올 때의 가친의 말씀이 소저가 소부입니다.
가친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이 이달 15일에 할 것이니 너의 시부께 아뢰라 하더이다. 공이 흔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을 시켜 술과 안주를 갖추고 처사 오기를 기다렸다. 과연 15일에 이르러 달빛 맑고 바람 맑은데 가로칠까요? 호련 반공 하늘로부터 학의 소리가 나며 처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거늘 이겁니다. 아니 무슨 자기 아버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정기적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러면 좋겠다. 그쵸? 저 어릴 때 제 이상형이 누구였냐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까지 제 이상형은 귀신이었어요.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그렇게 이쁘더라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얼굴도 예쁘고 생머리 길고 얼굴도 희잖아. 정말이에요. 진짜 이상형이 귀신이었어. 그 친구들 야 귀신 무섭잖아. 뭐 무서워. 피 흘리잖아. 그거 닦아주면 되지. 그리고 가끔 힘들면 뭐 덤블링 시키고 귀신에 딸려 있으면. 상관없어요. 덤블링 시키면 되지 뭐. 진짜 그렇게 했었어. 지금 지금은 이상형이 없어. 닮은 지금 우리 부인님이 이상형이지 뭐. 닮은 어. 지금 이상형에서 뭐해? 어차피 못 만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귀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귀신을 만나고 싶어서 막 공동묘지도 가고 이랬었거든요. 한번 진짜 나타나나 싶어서 개뿔을 나타나기는 춥기만 춥더만 폐가 아니에요. 폐가도 가봤어. 개뿔을 냄새만 나고 거미들이 막 하고 짜증나고. 아니 그건 이상형도 이상이지만 어릴 때는 뭐 용감의 척도가 막 그런데 남자들은 뭐 거기 갔다 오는 거 막 이런 거 그럼 뭐 있으면 거기서 뭐 들고 와라 이러면 들고 와서 이거 갖고 왔어 이렇게. 뭐 애들은 밤에 어디선가 기다려 밝은 동네에서 혼나 가서 가지고 오는 거지. 이러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럼 가면 뭐 귀신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저도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게 진짜 있더라고.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밤에 늦게 갔거든요. 근데 아까도 있죠.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옛날 분이라 마중 온다? 요만큼도 기대가 없어. 우리 어머니 얘기했잖아. 네가 알아서 들어와라. 그러니까 마중이랑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집에서 그 운동하는 거리가 꽤 먼데 초등학교 때 운동하는 곳에서 성인들과 왜냐면 그때 선수였으니까 성인들과 같이 운동을 시켜버립니다. 근력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힘줘도 성인보다 힘이 약하잖아. 기술은 좋아도 그 성인도 가면서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계속 시키는 거야. 그럼 끝나면 10시 끝나고 다 챙기고 하면 10시 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한참 우리 그 운동하는 곳에서 집까지 한 45분 이상을 걸어요. 어린이 걸음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초등학교 때는 가다 보면 돌아서 가면은 1시간이 더 걸리니까 산을 이렇게 넘어가. 산이라고 해봐야 뭐 제주도에 보면 뭐죠? 약간 언덕배기 같은데. 그 넘어가다 보면 거기 무덤이 있어요. 애기 무덤. 엄마 무덤인데 애기 무덤인데 보면은 애기 무덤이 조그만 게 2개 있어. 근데 보면 어릴 때 죽어서 묻었겠죠. 근데 가는데 그날 도깨비불이라고 하죠. 일명. 불빛이 날아가. 아니야. 도깨비불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실제로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귀신이란 생각이 아니라 너무 무섭다는 생각만 든 거야. 그래서 뭐였냐면 눈을 감고 울면서 막 달렸어요. 근데 웃긴 거는 봐봐요. 달려. 내가 달리는 것도 느껴. 내가 지금 뛰고 있다는 건 다 알아. 머릿속으로는 내가 뛰고 있어. 근데 눈을 감았어. 아무것도 안 보여. 달리는 건 알아 분명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꿈을 꿀 때 사람 소리는 다 들리고 뭐 하는데 나는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느낌과 비슷해. 달리는 건 확실히 느껴. 눈 감은 것도 있고 아무도 안 보는 것도 느껴. 계속 울었어. 그 눈 떴는데 그 자리야. 계속 울면서 그 내가 우는 것도 알아 지금. 멈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달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계속 눈 감고 계속 뛰었어. 근데 눈을 떴는데 집 앞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집에서 띵동 누르니까 집에서 우리 아버님 목소리가 큰 놈이냐? 그리고 기절했어. 그 소리 들으니까 다리 힘이 쫙 빠지면서 울면서 기절해버렸어. 근데 내가 그 거리가 어른이 걸어도 한 20 몇 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야.
왜냐면 이 능을 이렇게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게 내려와서 저쪽으로 우리 집까지 가야 되니까 한 20분을 어른도 한 20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근데 나는 분명히 머릿속은 계속 울고 무섭다, 빨리 가야 된다 이 생각은 계속 하면서 우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도 뭔가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어디 다친 데도 없고 긁힌 데도 없고 그럼 왔단 얘기잖아. 하나도 기억이 없어. 눈 뜨니까 집이었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 아니 저희 산이 직선이 될 수가 없잖아. 산은 오솔길도 막 이러니까 산길이니까. 생각해봐, 거기 무덤도 있는 데인데 뭐 직선이 어떻게 있어. 그건 도로지. 도로가 직선이어도 눈 감고 뛰면 어디가 부딪혀야 돼 이제. 와, 지금도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초록색 비슷하게만 보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부터 뭐 뛰다가 내 몸이 뛰는데 제자리 뛰니까 우는 거지 이제. 제자리 뛰니까 울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건 이해가 좀 안 됐었지만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정기적 요소가 나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좀 신기했어요. 자, 다시 넘어갑시다. 이것도 정기적 요소죠. 사실 알고 보면. 자, 구성 요소 중에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배경은 배경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요것도 좀 잠깐만요. 배경까지 합시다. 배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나기의 배경이 예뻤기 때문에 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었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 아세요? 스테판네 아가씨를 사랑하던 목동이 어떻습니까? 아가씨를 마음속으로 너무 사랑하죠. 근데 그 집에서는 목동이 산에 있으니까 날짜가 되면 뭐가 돼? 밥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갖다 줘야 그 산에 살면서 뭐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뭐 거기 있던 하인들이 전부 다 일이 생겨서 뭐 아저씨는 집에 일이 생기고 아줌마도 일이 생겨서 못 오니까 스테판네 아가씨가 직접 목동한테 음식물을 가져다 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주인공이 목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자기가 그렇게 연모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아가씨를 직접 보게 됐으니까. 그런데 집에 가려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불어서 아가씨가 못 나가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립된 곳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둘밖에 없잖아요. 밤에는 둘밖에 없어. 근데 배경이 뭐냐면 마지막이 모닥불을 펴놓고 별을 보는데 별이 반짝반짝 예쁜 별이 있는데 아가씨가 옆에 기대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깁니다. 생기면 안 되지. 예쁜 별이 빛나는데. 배경이 아름답잖아. 계속 우르릉 쾅쾅쾅쾅쾅 하고 벼락치고 천둥 치면은 10달 뒤에 이세가 태어났겠지만 예쁜 별이고 어린 애들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순수하게 딱 거기까지.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끝내는 것. 그런 것들이 배경의 역할이에요. 뭐 이상한 일이 생겨. 됐죠? 자, 배경과 장면의 의미입니다. 소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밀조직하여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전개, 양상, 주제 등과 긴밀하게 뭐한다? 대응한다. 연결관계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우선은 유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배경과 인물입니다. 배경과 인물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경과 사건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나온 것들 한번 배경을 통해 주제 암시 다 이때까지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면서 이렇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체, 소설의 3요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